자, 2번 보시면 이것도 처음 듣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자음동화 가지고 이 문제에서 우린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음동화는 자음동화 따로 배웠고 구개음화는 구개음화 따로 배웠어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께 설명했던 거에 의하면 자음동화는 음운의 변동에서 제가 두 번째로 설명했었고 구개음화를 세 번째 설명했었어요. 물론 순서는 기억이 안 나겠지.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런데 동화라는 개념이 좀 더 폭넓어집니다. 2학년 때 와서. 또 하나 더. 이 개념어는 여러분들 처음 들을 거예요. 동화주냐, 피동화주냐. 근데 이런 문제를 잘 푸시려면 1, 2, 3, 4, 5번에 있는 주어진 요 녀석들을 잘 분석하시면 돼요. 제가 떠들면서 가급적 좀 꼼꼼하게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잘 봐봐. 음운의 동화에서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놈 때문에 동화가 일어났어. 동화를 일으킨 주체이기 때문에 얘를 동화주라고 하고요. 그 동화주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변해요. 동화주랑 똑같이 바뀌거나 다른 비스무리한 걸로 바뀌어요. 동화주에 의해서 뭔가 움직인 아이를 피동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운은 동화주로 기능할 때도 있고 피동화주로 기능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신라에서 리을은, 요 2번 잘 공부하도록 합시다. 신라에서 리을은 동화주이기도 하지만 음울론에서 리을은 피동화주이다.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1, 2, 3, 4, 5번을 저랑 같이 해보세요. 자, 좀 화면이 흐릿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써볼게요. 먹는이 있습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먹근이 아니라 먹는이에요. 자, 1번 볼게요. 먹는이 표기예요. 음운의 변동은 왜 일어난다고 그랬지? 표기와 발음이 다르면 다 음운의 변동이에요. 자, 먹는. 자,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고요. 자, 뭘 의심해야 하느냐면 이런 걸 의심해야지. 이렇게 쓰고 먹는 이렇게 읽진 않잖아. 그럼 뭘 의심하느냐면 앞 음절과 뒤 음절 경계를 항상 보세요. 음운의 변동은 요 경계를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야. 기역과 니은은 먹는 하기 불편해. 근데 규칙이 있긴 있는데 규칙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그게 바로 음운의 변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역은 멍이 되고 느는 그냥 오죠. 이렇게. 맞지? 그럼 끝났죠. 먹는 하면 되잖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음운의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야. 뭐죠? 교체, 축약, 탈락, 첨가 넷 중에 하나야.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면 기역이 이응으로 뭐가 된 거야? 교체가 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괄호를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작년에 공부하실 때 그냥 눈대중으로 한 거 알아요. 제가 잘 압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그게 뭐 귀찮다고 좀 더 해보라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교체해놓고 일단은 자음과 자음이 만났으니까 자음이 동화된 겁니다. 컴마. 자음 동화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앞이 왼쪽이고 뒤가 오른쪽이야. 앞이 왼쪽이고 뒤가 오른쪽이에요. 앞에 게 바뀌었나요? 뒤에 게 바뀌었나요? 앞에 게 바뀌었죠. 앞에 게 왼쪽이죠. 왼쪽이면 얘는 무슨 동화야? 역행동화. 이거 다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도 있잖아. 1학년 때 이걸 안 해주시다가 똑같은 음운의 변동을 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또 알려주신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자음동화 교체 얘기했고요. 얘는 큰 타이틀 이름이 자음동화야. 근데 얘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고 봤을 때 왼쪽이 바뀌었으면 역행이에요. 만약에 오른쪽이 바뀌었으면 순행동화야. 자, 우리가 이것도 얘기를 해줄게. 먹는은 미음, 기역, 니은, 니은 쓰는 거대로 발음되잖아. 천천히 발음할까? 무엉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가다 말고 뒤에서 역주행했잖아. 쓰는 거 발음하는 건 다 이렇게 가는데 얘는 있는데 얘가 뒤에서 역주행을 해서 바뀌었으니까 얘 역행이 되는 거고요.
가는 길에 맨 끝에 바뀌는 건 순조로운 길이니까 얘는 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발음하는데 얘는 멀쩡한데 갑자기 역주행해서 왼쪽 게 뭔가 바뀌었으면 다 역행인 거예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뀐 결론이 당연히 자음동화는 둘 중에 하나로 남잖아요. 비음하냐, 유음하냐. 유음은 리을만 유음이니까 이응은 당연히 뭐겠어요? 얘를 비음화라고 해도 됩니다. 비음화. 하나 더. 동화라고 했으면 하나로 같아져야 하는데 완벽하게 하나로 같아지진 않았고 이응과 니은이 어떻게 된 거야? 좀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서 얘를 불완전 동화라고 해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수업을 한 건지 안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걸 여러분들과 했었나?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부분동화 한 적 있지 않았니? 그러면 내가 다른 데서 했어요. 고3들한테. 완벽하게 되면 완전동화인데 완벽하지 않아서 불완전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부분동화라는 말로도 해요. 근데 선생님 그럼 용어가 왜 통일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교재 쓴 사람이 그렇게 부르면 그거대로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동화주냐 피동화주냐예요. 자, 지금 먹는 에서 기억을 지정했어요. 기억은 니은과 충돌해서 바뀜을 당했지. 그럼 기억은 무슨 주여야 돼요? 피동화주. 바뀜을 당했잖아. 변화를 당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피가 당한 거야. 피해자. 그러니까 얘는 피동화주여야 하는데 동화주라고 했으니까 1번 맞아 틀려. 적절한 걸 고르라면서요. 적절하지 않으니까 1번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동화주, 피동화주 문제. 이해됐죠? 괜찮지? 2번 볼까요? 2번. 자, 표기는 칼, 날입니다. 자, 그러면 카는 똑같은데 언제나 얘를 의심하라고 그랬죠. 앞 음절과 뒤 음절의 끝과 시작을 같이 보라. 그러면 칼날 하면은 칼까지는 칼은 그대로 되는데 뒤에 있는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죠. 칼, 날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얘가 지금 다 똑같은데 니은이 리을로 뭐 된 거야? 교체된 거죠. 그럼 얘도 교체된 거야. 그리고 자음동화 좀 줄여서 쓸게요. 자음동화. 그 다음에 얘들아 왼쪽이 바뀌었니? 오른쪽이 바뀌었니? 오른쪽이니까 무슨 동화야? 순행동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뀐 결과의 의문이 리을이니까 얘는 무슨 화야? 유음화죠.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이 얘랑 같아졌죠. 달랐었는데 그럼 얘는 뭐지? 완전동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세요. 지정한 게 칼날에서 니은이니까 얘를 봐야 되지 않니? 얘는 리을로 바뀜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동화주 여기에서 니은은 동화주야 피동화주야? 피동화주죠. 그러니까 B라고 해야 되는데 A라고 해버렸으니까 얘도 답이 안 되는 거지. 오늘 2번만 잘 이해해도 자음동화에 대해서는 동화주, 피동화주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세 번째 분석해 볼게요. 담력 보죠. 담력. 근데 담력이라고 쓰지만 실은 우리는 담은 그대로 쓰는데 리을이 뭘로 바뀌죠? 니은으로 바뀌잖아. 담력 훈련, 담력 테스트 할 때 이렇게 쓰죠. 그러면 다 똑같은데 이렇게 충돌 상황을 보니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넘겨서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자음동화는 분명하고요. 왼쪽과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야? 순행동화가 되겠죠? 그리고 바뀐 결과가 니은이니까 유음화야 비음화야? 비음화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모습이 동화됐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동화된 건 아니죠. 그럼 얘는 무슨 동화가 되는 거야? 불완전 동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또 볼까요? 담력에서 리을은 여기에서 리을은 그럼 리을은 바뀜의 대상 미음 때문에 니은이 됐잖아요.
그러면 리을은 바뀜의 대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동화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B여야 하는데 얘 역시 A라고 했으니까 얘도 답이 안 되는 거죠. 괜찮지? 4번 종로를 봅시다. 종로. 이건 쉽죠? 종은 그대로 오는데 이응과 리을이 이렇게 충돌하다 보니까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잖아요. 종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죠. 교체가 진행되었고요. 자음동화이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른쪽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순행동화고요. 니은이니까 비음화이며 이응과 리을이 충돌해서 바뀐 결과가 이응과 니은이니까 완벽하게 동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불완전 동화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지정했는지 볼까? 종로에서 이응은 종로에서 여기 두 개 중에서 이응은 그대로지. 이응은 그대로죠. 오히려 그대로니까 얘 때문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무슨 주여야 되는 거야? 동화주여야 되죠. 근데 또 얘는 또 피동화주라고 지정해버렸네?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죠. 5번 보시죠. 5번. 자, 5번 잘 보세요. 5번. 답은 5번이어야지 문제가 정상일 테니까. 저는 여지껏 여러분들에게 아까 오늘 요거의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다 모두 교체 자음동화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같이 볼게요. 표기는 갓이라고 쓰지만 발음은 가에다가 디귿이나 티읕이 이를 만나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치읓으로 바뀌죠. 같이. 그리고 교체가 되었고요. 다 똑같은데 티읕이 치읓으로 바뀐 요 음운의 변동 현상을 뭐라고 하죠? 구개음화죠. 왜? 티읕은 윗잇몸 혀끝 소리인데 치읓이 경국의 음이잖아요. 구개음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구개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지? 얘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구개음화도 교체이면서 구개음화도 동화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음동화는 앞 음절의 받침의 자음과 뒤 음절 초성에 있는 자음끼리 충돌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구개음화는 앞 음절이 항상 뭐야? 자음. 그 중에서도 디귿이나 티읕. 그 다음에 초성은 언제나 형식 형태소 이죠.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충돌해서 동화가 되려는 현상이 구개음화라니까요. 모든 구개음화는 이는 그대로인데 앞에 게 바뀌지. 그래서 이 구개음화를 뭐라고도 하냐면 역행동화라고도 해요. 역행동화에 들어가는 거야, 구개음화가. 왜? 디귿이나 티읕이 왼쪽, 형식 형태소 이가 오른쪽. 언제나 디귿이나 티읕이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고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는 거니까 구개음화는 언제나 역행동화였던 거야. 자, 그러면 같이 해서 티읕은 바뀜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동화주야, 피동화주야? 얘는 언제나 고정값 디폴트죠. 디귿이나 티읕은 언제나 피동화주 B의 역할을 한다니까 답은 5번인 거예요. 어때? 존나 쉽죠? 존나 쉽죠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존나 쉽죠로 이해했을 거야. 이것도 역시 랑구와 빠로리지. 난 존나 쉽다 이렇게 안 했는데 은나 그랬는데. 자, 괜찮지? 요거 잘 알아두세요. 동화주, 피동화주 처음 본 개념입니다. 자, 좋아요. 3번 보시죠.